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복지사 김사부입니다. 오늘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 과정에서 가장 어렵고 피곤하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실습보고서의 작성 방법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간단 명료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1학기 중이나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현장 실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실습 기간을 조금 길게 잡고 충분한 휴식과 여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작년 11월에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 4주간 총 160시간을 1개월 동안에 빡세게 실행을 하였었습니다. 실습이 끝나고 하루 만에 보고서 전체를 검토하고 프린트하고 복사하고 서류를 학교로 발송까지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현장 실습 보고서 접수 마감 기한이 촉박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서류는 종류와 양이 많으면 여러 번 검토를 하여도 가끔은 오류나 미비점이 발생하여 수정이나 보완, 추가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현장 실습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하는 것이 이러한 돌발 상황들이 발생할 시 충분히 오류를 수정이나 보완하여 재접수가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작년 10월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를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11월에 현장 실습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현장 실습 보고서도 한 번만에 통과가 되었고 학점도 A+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재수가 좋아서 공인중개사 시험도 패스를 하는 행운을 얻었었습니다. 현장 실습에 임하게 되면 지난 방송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다소 불만족스럽고 힘들어도 마음속으로 꾹꾹 눌러 참고 견뎌내야 합니다. 기간이 갑이고 실습병은 어리기 때문에 불평불만들을 하소연해봐야 자신만 손해입니다. 실습 지도자에게 밉보이면은 실습생의 실습 태도를 운운하며 실습 확인서, 실습 평가서, 실습 일지에 나쁜 평가를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습 평가를 좋지 않게 평가를 받게 되면은 학점에 상당한 감점 효과와 자격증 발급에도 빨간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습생들의 약점을 잘 알고 있는 실습기관들은 실습 교육비를 받고도 실습생들을 개잡부처럼 부려먹는 것입니다. 모든 실습기관들이 그러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까지 현장 실습에서 사회복지사의 권익보호나 업무에 관하여 제대로 된 실습을 받았다는 실습생들의 후기는 듣거나 본 적이 없습니다. 현장 실습에 임하기 전에 반드시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마음가짐을 단단히 먹고 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실습 현장에서 의문사항들은 그곳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에게 직접 질문을 하고 답을 구하는 것이 빠르고 효과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사자들,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관리소장, 사무국장, 간호조무사, 안내 등들과 친숙해야 하고 친숙해지려면 그들의 요구사항들을 잘 따라주고 협조적이어야 합니다. 저는 실습기간 내내 실내 청소를 저 혼자서 매일 하였습니다. 아침에 출근을 하면은 청소는 도맡아서 다 해주었고 조세나 소송에 관련된 상담들도 해주었고 가끔씩 간식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한 정보나 행정 서류들도 확인할 수 있었고 필요에 따라서 사진 촬영과 복사본을 남기고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황금 같은 160시간 동안 유익한 현장 실습 공부를 한 것 같아서 다행이었습니다. 차후 창업에 필요한 많은 정보와 지식들을 얻었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환자들을 케어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 현장 실습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순서들을 간단하게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처음 면접을 할 때에도 처음에 보는 이미지, 외모와 의상, 헤어스타일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모든 서류의 시작은 표지와 목차를 간결하게 정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서류들을 목차와 정리와 순서대로 분류를 해주지 않으면 담당자가 검토를 할 때 어디부터 시작인지 어디까지가 마지막인지 혼동이 된다면 짜증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리가 일목요연하게 잘 되어 있다면 좋은 점수를 받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작성한 현장 실습 보고서의 첫 장의 표지 목차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두 번째 목차의 순서대로 첫 장입니다. 그리고 셋째 장부터 양식의 원본 서류입니다. 목차의 순서는 본인이 임의대로 정하면 됩니다. 서류의 접수처가 별도로 서류의 목차를 정해서 순서를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의 순서에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학교에서 보내온 양식의 순서대로 작성하여 접수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사회 현장 실습 확인서는 양식대로 인적사항을 기재한 원본 2부를 실습기관의 담당 실습 지도자에게 제출을 하면 됩니다. 실습 지도자가 검토 후 반드시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하고 기간의 직인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학교나 교육원에 발송을 하게 되면 한 번은 실습생이나 교수와 학과장 직인을 찍어도 다시 실습생에게 발송을 해주는데 이것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차후 보건복지부에 자격증 발급 신청할 때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실습 확인서는 실습 지도자에게 실습의 마지막 날 받으면 됩니다. 이 서류는 간단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 출근부는 출근부 양식에 따라서 성명과 출근한 날짜와 요일,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을 기록하고 1일 총 실습 시간을 기록한 후에 실습생과 실습 지도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매일 하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실습 지도자가 원하는 시간대에 매일 또는 주 1회에 받으면 됩니다. 이 서류도 어렵지 않습니다. 세 번째, 실습평가서는 실습의 마지막 날에 실습 지도자가 실습생의 실습을 전체적으로 평가를 56개 항목에 대하여 채점을 하고 총평과 총점, 평점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실습의 마지막 날 실습 지도자에게 받으면 됩니다. 이 서류도 실습 지도자의 서명과 기관장의 직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실습 지도자가 작성해 주는 대로 받아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네 번째, 실습 보고서는 실습생이 실습 기간 동안에 실습 기간에서 실습한 내용들을 간략히 정리해서 후기를 쓰면 됩니다. 사진 첨부 항목이 있으면 실습 기간에 상호가 잘 나오게 실습 지도자와 함께 촬영을 하여 첨부를 하면 됩니다. 이것은 실습 기간에 말기에 정리가 되면은 미리미리 작성을 해두는 것이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기간 분석 보고서는 실습 기간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본적인 정보를 얻고 의문사항은 실습 지도자나 기관의 종사자들에게 문의를 하여 정리를 해서 작성을 하면 됩니다. 간혹은 실습 지도자가 선배 실습생의 기간 분석 보고서 샘플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를 해서 작성을 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것도 실습 기간에 말기에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미리 작성을 해두면 좋습니다. 여섯 번째, 종교평가서는 평가 항목이 학교나 교육원마다 다를 수가 있지만 저희 학교는 12개 항목이었습니다. 이 서류는 실습 기간에 중기에서 말기에 시간이 날 때마다 작성이 가능한 항목부터 틈틈이 작성을 하면 됩니다. 각 평가 항목에 대한 개별 평가는 실습생이 실습 기간 동안에 실습 내용 및 실습 기간의 평가 및 기타 사절들을 있는 그대로 작성을 하면 됩니다. 일곱 번째, 실습 일지는 실습 보고서 중에서 가장 양이 많고 매일매일 시간대별로 작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신경이 가장 많이 쓰이는 보고서입니다. 저는 요양원의 게시판에 있는 월간, 주간 계획표와 식단 등을 복사하여 매일 시간대별로 실행 여부를 확인하였고 휴식 시간에 노트북에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 귀가하여 그날의 실습 일지는 당일에 반드시 마무리하여 작성을 하였습니다. 실습 기간 동안에 매일 실습 일정을 1시간대별로 요약을 하고 정리를 하여 세분하여 소제목을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실습 일정에 대한 세부 내용은 세분된 소제목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실습생의 의견은 그날의 실습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자신의 의견을 기록하면 됩니다. 저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장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 요양원에서 실습을 하였습니다. 그곳은 오직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에 걸린 어르신들이 입원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체육학자이며 경기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 재활체육지도자, 노인체육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습기간 동안에 입원한 어르신들에게 재활체육 및 치매 예방 프로그램들을 지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치매에 대한 공부를 퇴근 후에 매일 1시간 이상 하였습니다. 치매의 원인, 증상, 진단, 치료, 경과, 주의사항, 예방 등에 관하여 공부를 한 내용과 실습 기간에 치매 환자들과 오버랩을 해본 결과의 내용들을 실습된 의견에 작성을 하는 것에 많은 비중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활동사진은 실습 당일의 실습 내용 중에서 대표적인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붙여넣으면 됩니다. 활동사진은 가능하면 매일매일 다르게 촬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실습 지도자 의견란은 실습 지도자가 작성해 주는 대로 받으면 됩니다. 실습 일지는 당일 작성한 일지는 이 길에 실습 지도자의 의견과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실습 지도자의 재량에 맡겨야 합니다. 실습 일지는 실습생이 실습 기간 동안에 얼마나 실습을 성실하게 잘 이행을 하였는가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허위나 조작, 과장되게 작성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실습 일지는 매일매일 다르게 작성하는 것이
좋은 점수를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실상 실습에 임해보면 하는 업무가 거의 동일하지만 실습일지의 기록은 다르게 작성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매일 청소를 한다면 실내와 실외 청소의 경우는 객실, 거실, 복도와 계단, 다용도실, 실내로 3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의 방법으로도 진공 청소기, 물걸레, 빗자루로 쓸기 등으로 3분하여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시적인 실습 내용들을 분류를 하고 세분하면은 실습 기간 동안 내내 얼마든지 매일 다르게 사진을 촬영하고 실습 일지를 다르게 작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실습 내용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축소해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제가 작성한 실습 일지입니다. 저는 실습일지가 현장 실습 보고 중에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습생이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실습에 임하였는가를 평가할 수 있고 현장 실습 과목의 학점 기준으로 가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공을 들이고 충실하게 작성을 해야 합니다. 현장 실습 보고서 중에서 실습 지도자의 서명 또는 날인가 기관의 직원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서류들은 마지막 날에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여 실습 지도자에게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실습 지도자가 검토 후 보고서들을 돌려받으면 모든 서류들을 꼼꼼히 검토하여 누락된 서류나 서명, 날인, 직인이 잘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미비한 서류를 접수하였다가 2번 걸음을 하면서 시간 낭비를 하는 일들을 미연에 방지를 해야 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한 후에 현장 실습 보고서의 작성에 관하여 의문사항이나 어려움이 있는 실습생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개별적으로 저의 현장 실습 보고서 샘플을 메일로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저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작성을 한다면 시간 절약도 되고 가히 나쁜 점수를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론은 실습 기간 내내 잘 인내하고 보고서 작성을 잘하여 좋은 점수를 받고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청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과 구독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구독, 좋아요가 저에게는 큰 힘과 보람이 됩니다. 다음 시간까지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과 재산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복지강국이 되는 그날까지 저의 방송은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사 김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